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 개인회생 사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에 태어나서 사시다가 결혼하면서 대한민국에 이주해 오셨고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인데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연이 기구하고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남편분께서 개인생을 저희 쪽에 이제 맡기셨었고 개시 결정까지 허가된 상태였는데 부부 동시 진행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셔가지고 아내분의 신용까지는 이제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버텨보겠다 이러셔서 이제 남편분만 먼저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돌려막기를 두 분이 같이 하셨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아내분도 더 이상 이제 돌려막기를 못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는데 대출 사용처 중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대출금을 받아서 남편 채무 변제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투입됐던 부분을 재산 반영하라 이렇게 보전 공고가 나온 거예요. 실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많은 경우 부부가 같이 회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뻔하죠.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쪽이 빵꾸가 나면 다른 배우자가 대출을 받든 어디서 끌어와서 또 막고 또 반대편 경우가 되고 하니까 거래 내역으로는 이쪽도 나갔고 이쪽도 나갔지만 사실상은 같은 채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채무 사용 내역은 결국은 남편분 회생 때 이미 반영이 됐고 청산가치에도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배우자분 거래 내역에는 소비 내역으로 남아있으니까 이제 회생위원부는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던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를 청산가치에 또 반영하기가 좀 힘들었죠. 왜냐면은 이주 여성이라서 소득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이 원하는 수준의 변제율을 맞출 수는 없었고 또 그 내용도 부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정에 따르지 않고 버텼는데 기각 네. 결정이 났죠. 추가적인 보전 공고 사항 없이 바로 이제 기각 결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바로 이제 의견서와 직지항고장을 작성해 주셨고 제출하고 항고부 이관 없이 바로 파기환송되기는 했습니다. 이제 항고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지만 변호사로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항고부로 이관돼 버리면 기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각으로 금지 명령의 효력이 날아가고 다시 추심이나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일은 이제 최대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이 즉시 항고장만 보고 기존의 기각 결정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그 과정이 사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게 어렵진 않겠지만 즉시 항고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주말 빼면 5일인데 저도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거의 즉시 항고장은 매번 밤을 새서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즉시 항고장을 보면은 즉시 항고장이 보통 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합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항고부로 넘어가 버리고 그게 뭐 6개월, 1년, 심지어 2년도 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나왔던 보정 공고와 우리가 어떻게 보정을 했다 이런 부분과 이런 보정 내용을 제출한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대법원 판례상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 보정 공고의 내용이 부당하고 우리는 상당한 이유를 다 소명을 했다라는 내용과 실질 두 가지 점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기각 결정을 취소를 받았죠. 저희 카페에 타사무실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 법원 실무준칙상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청산가치라던가 변제금이라던가 변제율을 무조건적으로 올리라는 보전 공고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법원이 하라는 대로 빨리 내고 나면 결정도 빨리 받고 저희는 보정 2번, 3번 할 거 뭐 1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좀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회생을 하시는 변호사님 중에 서면을 직접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도 나름 바쁘고 뭐 하시겠지만 그런 협조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서면 쓰고 퇴근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도 즉시항고장 막 밤 11시 넘게까지 작성해 주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사실상 이 보정 공고를 수용했을 때가 이분은 1년 정도를 더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64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상환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의 이제 즉시항고장으로 보정 공고가 부당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추가적인 보정 없이 개시 결정까지 허가됐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진행했던 원금 기준 26% 상환, 3년 변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PD님이 여쭤보시던데 외국인인데 개인회생이 되냐? 일단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일단 대출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법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내국인, 외국인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의견서에도 이런 부분을 썼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기각 결정이 부당해서 취소되어야 하지만 그리고 채무자는 베트남 태생인 다문화 가정의 엄마로서 이 나라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 문장을 쓰면서 참 이분 입장에서 좀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편 하나 보고 이주를 해왔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본인도 생명부지의 나라에서 써보지도 못한 돈을 대출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오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매체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 대한 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무실마다 일하는 방식은 다르니까. 하지만 법원의 보전공고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거는 아닌 점. 왜냐면은 그분들도 사건의 실체를 대리만큼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면 실체가 반영된 적당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변제를 잘 챙겨서 완주를 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변제금이 높아버리면 면책을 받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점까지 생각하셔서 대리인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부탁하시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